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주간보 창업 절차 첫 번째, 할까 말까 자격사항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왔는데요. 주간보 센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 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할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 어떤 사업이든 간에요. 그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 어쩔까? 괜찮을까? 이런 여부들을 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알맞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할까 말까가 저는 창업 절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간보호센터를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변동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이고, 이게 이제 그 고민을 하시다가 1년,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조금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대표님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원래 방문요양센터를 하셨다가, 아니면 또는 방문 목욕이나 이런 장교양 쪽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셨다가 주간보센터를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2의 직업으로, 아니면 은퇴상의 직업으로 주간보센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여러 매체들 영향으로 해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경력직 대표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초보 대표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이 어떤 경우에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제가 생각을 할 때 고수익의 창업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이 주간보호센터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복지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대하는 마음에 이 복지 마인드가 있지 않다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만 바라보고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까 말까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이 사업은 복지 사업이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고수익을 바라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수익을 바라지 않는데 왜 어떻게 주간보호센터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고수익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사업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업이든 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기관들보다 경쟁성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이 없고, 그런 경우인 경우에는 이 당연히 도태되고 밀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죠. 망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헛된 꿈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 복지 사업이다, 그 다음에 고수익이라기보다는 중수익 정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퍼센트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셨으면 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력직 대표님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을 하시다가 주간보호센터를 하시거나 요양원을 하시다가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 오시기 전에 주간보호센터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제 오픈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그 초보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력직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풀이 있어요. 어르신 풀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서비스, 물론 서비스 자체는 비슷한 서비스지만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일정 특정 시간만 모시는 주간보호센터 모셔와서 모시는 주간보호센터는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능력만 되신다면 얼마든지 확장을 하실 수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대비해서 좀 변경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변경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예산만 있다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경력직 대표님들이.
대표님들은요. 그 사이에 있는 대표님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뭐 산후조리원 같이 기본적인 구조들, 물론 뭐 복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복지 구조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이쪽에서 그 대상하는 대상자만 변경해서 오픈을 하시는 경우,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오픈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교육만 받으시면 적용을 하기가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장기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복지 사업에 비해서 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끔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복지, 그 나라 국가 돈을 활용해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훨씬 더 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엄격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떠냐면 공단 쪽이 좀 더 엄격하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력직 대표님들이 꼭 고려하셔야 될 사항은요. 장교양 그 사업을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을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니까 뭐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뭐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이나 뭐 어떤 다른 그 산모 도우미, 산후 서비스, 뭐 아동복지 이런 복지 쪽 다른 그 나라에서 직접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하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이쪽에 들어올 때 이건 위탁 사업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고요.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보고 환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FM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카드나 통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막 그냥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는 돈 벌고 뒤로는 망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서 이 용도 변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복지가 기반이 되고 내가 고수익을 노리지 않는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장기요양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라. 예, 지금 확장을 안 하면 다음번에 확장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정제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직접 복지 사업을 하셨던 분들,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업종 변경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FM으로 하실 생각이시면 뛰어들어도 괜찮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할까 말까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한 2년 전, 3년 전 내가 할까 말까 천천박사 무료 컨설팅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와서야 오픈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면에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작게나마 미리 시작하셔가지고 올해 하나 오픈하고 다음에 또 오픈하고 그 다음에 또 오픈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키워 나가시는,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거든요. 그 시간을 언제 할까 말까 결정하시는 거는 누가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 대표님이 잘 결정하셔서 저희는 뭐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요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무료 컨설팅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무료 컨설팅은 제가 공원 사업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돈 안 받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사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격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느냐, 어르신을 모시는 데에 대한 복지 마인드. 그런데 이게 하나이지만 하나만이 아닌 게, 우리는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복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복지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자격사항은 복지 사업이라는 마인드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복지로 인해서 돈도 벌고, 나도 돈을 벌고 우리 직원들도 돈을 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도움이 되고, 이 마인드가 저는 자격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대표님의 자격사항은 없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의 자격사항은 내가 정말 복지 사업을 계속해서라는 걸 5년 이상 영위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약간 끈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복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불안하시고 도저히 이 사업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남한테
남 탓하고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어떤 이런 거보다는요. 내가 책임지고 복지 사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자격 사항은 따로 자격증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인드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저 자격 사항이라고 하는 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님에 대한 자격 사항이 아니라 그 시설장이라든지 그 종사자의 자격 사항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또는 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뭐 사회복지사가 보통 대부분이죠. 그래서 관리 책임자로서 적용을 하고요. 주간보호센터에서는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리원, 운전원, 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자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표님의 그 창업을 위한 자격은 이런 직원들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뿐이지 내가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려요. 대신 대표님께서 내가 시설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방법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다 취득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내가 시설장을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사항은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임상이 있어서 뭐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로서 뭐 아니면 어떤 그 의료인으로서 오픈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대표자의 자격상에 있어서는 따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자격이 없어도 내가 복지 사업만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창업 절차 첫 번째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